조류의 대부분은 암수가 협력하여 자식을 양육하지만 약 2% 정도인 85종은 암컷 혼자서 자식을 기른다. 모자만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조류의 새끼는 부화하면서 벌써 깃털이 있고 눈도 뜨고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또 뱃속에서부터 난황을 가지고 부화하며 제 힘으로 먹이 활동도 가능하다. 게다가 이들은 어미의 경계음을 듣고 재빨리 숨어 포식자를 피한다. 한편 포유류 어미는 젖을 분비하여 자식에게 먹이는 기능이 발달하였다. 이런 포유류의 특수한 먹이 공급 방법은 가족 형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젖을 분비하지 못하는 수컷은 자식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수컷이 젖을 분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포유류의 어미는 자식에게 먹이를 주는 동시에 자식의 보호과 방위에도 힘을 써야 한다. 특히 갓 태어난 동물은 몸을 가누지 못하므로 반드시 부모 보호가 필요하다. 자식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존재가 다가오면 거기에도 과감히 맞선다. 조류 중에서 수컷이 혼자 자식을 기르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그런데 부자로 구성된 가족의 새는 어김없이 부화 후 금세 자력으로 걷는다. 물 주변을 돌아다니는 학, 백로 등과 날개가 퇴화하여 뛰어다니는 타조, 키위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땅바닥에 둥지를 만든다. 이들 중 키위는 수컷의 헌신적인 자식 양육으로 유명하다. 수컷은 75에서 80일 동안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도 키운다. 수컷은 새끼를 보호하면서 새끼가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지면을 파헤쳐 주기도 한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가족을 정성껏 돌보는 좋은 남편을 키위 허즈번드라고 부른다. 하지만 포유류는 자식이 어미 젖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컷 혼자 새끼를 키우는 부자 가족은 없다. 조류 중에는 부모가 함께 자식을 기르는 핵가족이 95.6%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 이들의 새끼는 둥지에 머물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 포유류는 기본적으로 암컷이 자식을 양육하며 수컷이 양육하는 경우는 5% 이하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고양이목, 말목, 원숭이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컷이 자식 양육에 깊이 관여하는 종은 대부분 일부일처 형태다. 그렇다면 조류와 포유류의 수컷이 많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일부 다처가 아닌 일부일처의 핵가족을 선택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부모가 직면하는 문제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자식을 위한 먹이 확보다. 수컷이든 암컷이든 한쪽이 자식 양육을 포기하면 남겨진 쪽은 자식을 양육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정이 조류 가족의 90% 이상이 부부 중심의 핵가족인 이유일 것이다.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포유류도 마찬가지다. 암컷은 자식에게 젖을 먹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보온도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암컷은 새끼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먹이 사냥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컷은 암컷에게 먹이를 공급하며 암컷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식자를 쫓는 일도 한다. 동물계에서 부모 아닌 다른 개체가 번식상의 자식 양육을 돕는 경우는 조류에서 220종 이상, 포유류에서 120종 이상이 알려져 있다. 자기 자식 이외의 자식 양육을 돕는 개체를 헬퍼라고 부른다. 헬퍼는 번식상이 이전에 낳은 장성한 자식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자식 양육을 중심으로 확대 가족이 생겨나는 것이다. 관찰에 따르면 헬퍼의 존재가 새끼의 먹이량 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부모 번식률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헬퍼가 비혈연자인 동물도 있다. 아프리카산 뿌러반새는 번식상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수컷이 헬퍼로 양육을 돕기도 한다. 비슷한 현상이 포유류에서도 발견되는데 난쟁이 몽구스가 그 한 예다. 이들은 한 쌍의 번식상과 헬퍼로 구성된 10마리 정도의 혼성가족으로 생활한다. 벌거숭이 뻐드렁유지는 포유류 혼성가족 중에서도 다소 특이한 존재다. 이들은 지하에 긴 터널을 파고 집단으로 생활하는데 개체수는 40마리에서 300마리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생식하는 암컷은 한 마리뿐이며 수컷은 한 마리에서 3마리다. 그 밖의 개체들은 암수를 불문하고 모두 번식에 관여하지 않는 헬퍼다. 동물가족은 종종 대가족 집단을 형성한다. 제비갈매기, 괭이갈매기 등의 새는 많은 가족 구성원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밀집하여 자식을 키운다. 포유류도 톰슨 가젤이나 누 따위의 초식동물들은 수없이 많은 모자 가족이 모여 대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대집단은 가족에게 몇 가지 이익을 가져온다. 첫 번째로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공격당할 위험을 줄이는 희석 효과다. 두 번째는 똑같이 생긴 동물이 똑같이 움직임으로써 포식자의 공격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교활 효과다. 세 번째는 포식자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을 형성하면 방위력 자체가 향상된다. 가족을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은 지극히 소수지만 그 가족 형태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가족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가지 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체온이다. 체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항온동물 중 태어날 때 체모나 깃털을 갖추지 못한 동물은 부모가 새끼의 보온에 힘써야 한다. 새끼가 출생하자마자 자립 행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먹이의 종류나 먹이 취득 방법도 가족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암컷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새끼를 낳고 새끼가 얼마나 큰지,
새끼의 성장 속도는 어떤지 등도 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환경 요인도 동물의 가족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극도의 고온이나 저온, 돌발적인 비바람, 홍수, 혹독한 가뭄 등은 언제라도 동물을 급습할 수 있다. 극한의 환경인 남극의 황제 펭귄은 수컷과 암컷이 긴밀하게 연대하여 자식을 양육한다. 또한 먹이 환경과 포식 환경, 영역권, 자원 등의 번식 환경도 중요한 요인이다. 번식의 먹이 조건이 불리하거나 영역권 자원이 부족한 경우 영역권을 갖지 못한 개체와 번식상 사이에는 자식 양육에 협력하는 타협이 이루어져 제2헬퍼가 허용된다. 실제로 새끼를 빼내거나 더 공급하는 실험을 통해 제2헬퍼를 부모가 쫓아내기도 하고 허용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